전입신고에 동호수가 빠져도 괜찮을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옥탑방, 주차장방,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 즉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혹시 거주하는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방빼라고 할 때 못 빼 하고 버틸 수 있는 권리,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반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등에서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전입신고는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위반 건축물이어도 가능합니다. 단지 등기 등록된 건물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의 효과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에서는 전입신고 시 주소 표기 방식의 차이가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권리 보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다세대 주택에서의 전입신고. 다세대 주택은 일반적으로 층별 또는 호별로 분리된 개별 가구가 있는 주택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정확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위 주소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00-2번지 2층 201호와 같이 호실까지 상세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다가구주택에서의 전입신고. 다가구주택은 한 개의 건물로 취급되므로 전입신고는 해당 번지, 즉 지번으로도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00-1번지와 같이 번지수까지만 전입신고 가능하고 해당 개별 호별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만큼 같은 주소의 다수의 세대가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할 때 다가구주택은 주택 명칭, 해당 동, 해당 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잠실빌라 1동 2층 1호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부 내용은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표시가 안 되고 잠실동 1000-1번지까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4. 미등기 옥탑방에서의 전입신고,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비교. 등기가 안 된 옥탑방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모두에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전입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이 다릅니다. 1.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 다세대 주택은 집원은 물론 해당 호수까지도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 옥상의 수조로 사용 승인 후 무허가 불법 증축하여 원룸 옥탑방으로 개조하거나 1층 필로티 주차장 옆에 관리실을 겸한 창고 공간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101호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공용 공간을 개조한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옥탑방이 다세대 주택에 속하는 경우에는 옥탑방이 별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이들은 건축물 대장상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전유 부분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옥탑방이나 주차장방은 주거용으로는 전입신고가 안 되고 업무용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입신고는 주인집인 301호에 하고 입주는 601호 옥탑방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해당 집이 경매 절차 등이 진행될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동일 물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다가구주택의 옥탑방. 다가구주택에서는 미등기 옥탑방, 즉 불법 증축된 옥탑방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로 등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입신고는 불법 건축물이나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00-1번지와 같이 건물 전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를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전입신고. 현장에서 중개를 하다 보면 상가주택 건축물 대장의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 5층까지는 주택인 경우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주택 임대차를 내놓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위반 건축물 비주거용 건물이더라도 등기된 건물이면 전입신고는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 할 경우에 월세가 아니고 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이상으로 할 경우에 전세대출도 안 되고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니 이런 근생시설의 주거용에는 보증금이 높은 임대차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선 변제금 이하, 서울의 경우에는 5,500만 원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6. 결론. 안전한 전입신고의 중요성. 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 임차인의 권리인 대항력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옥탑방, 주차장방,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서 전입신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는 중개사무소에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절차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직거래에서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작은 실수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전입신고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